이번에 좀 새롭게 떠오르는 게 이제 항상 뭐 지난번 인터뷰 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뭐 이제 영상의 시대다. 맞아요. 사진의 시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맞아요. 갑자기 텍스트 힙이라고 해서 뭐 글자 뭐 이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텍스트 힙 좋아요. 아주 좋은 트렌드고요. 이게 사실 이제 국내에서 노벨상의 작가가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텍스트 힙이 또 불타올랐어요. 원래 그 전부터 있었죠 텍스트 힙. 맞아요. 그쵸?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게 노벨상 작가님이 나오시면서 이게 불타올랐어요. 확 그냥 기름이 부었죠. 네. 그런 상황인데 근데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어떤 의미냐면 텍스트가 힙하다, 즉 텍스트가 멋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책을 읽는 행위나 아니면 책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한 줄을 찾는 행위가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SNS에 인증하려고 텍스트 한다.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 다 삐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는 마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간 뭔가 내가 읽는다는 행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간 반작용이라고 봐요. 항상 뭔가가 굉장히 잘 되고 있으면 사람들이 반작용을 찾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디저트 시장에서 한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디저트들이 잘 팔렸는데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실은 뭐 인절미나 콩고물이나 약과나 이런 것들이 또 팔리거든요. 그쵸. 언제나 반작용이라는 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영상 시대다, 뭐 아니면 사진 시대다라는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뭔가 내가 잊고 있었던 걸 찾는 움직임에서 이렇게 또 텍스트를 발굴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약간 이런 건가요? 만약에 뭐 과거까지 유튜브로 인해서 영상의 시장 점유율이 뭐 90%라고 맞아요. 라고 하면은 뭐 텍스트가 10%였다. 뭐 다른 이미지도 있겠지만 등등으로 해서. 근데 이게 만약에 10%에서 20%가 되면 2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맞아요. 이제 이거를 되게 텍스트가 힙해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절대적인 수치 안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말씀해 주셨듯이 2배가 오른 거잖아요. 제가 표현하기를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잊혀졌던 걸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계속 텍스트 힙의 시대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막 폭발적이진 않지만 이어질 거라고 보는 게 사실은 사람이 SNS에 나를 브랜딩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SNS에 브랜딩을 한다는 게 나는 외부에 이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책을 읽어가면서 뭔가 좀 좋은 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아니면 필사도 좀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것들이 내 브랜딩에 되게 긍정적이에요. 사실 그 부정적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텍스트 힙의 시대에서는 뭐 출판사가 득을 보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사실은 출판사가 득을 본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도서관에서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가장 득을 보는 건 작가님들 아닐까 싶긴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발견되면 바이럴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주옥 같은 글귀를 쓰는 그렇죠. 맞아요. 작가들. 맞아요. 주옥 같은 글귀. 저는 절대 못하는 주옥 같은 뭔가 이 마음을 울리는 한마디 이런 것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굉장히 창업 아이템으로 핫했던 건데 그 인생 네컷. 인생 네컷. 그렇죠. 뭐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계속 핫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인생 네컷이 왜 떴다고 생각하세요? 인생 네컷이 사실은 인생 네컷 말고도 인화용 사진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요. 뭐 포토매틱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인생 네컷에 가장 반응한 세대가 인화용 사진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세대들은 핸드폰에서만 봤거든요. 사진관에 필름 인화해본 적이 없구나. 맞아, 없어요. 저는 필름 인화 세대거든요. 저는 필름 인화 세대고 실제로 저는 필름을 인화해서 맡겨본 경험도 있어요. 실제로 사진관에 가서 아저씨가 됐다고 하니까 찾아오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있고 제 육아 과정은 핸드폰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앨범 속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사진 찍으셨으니까. 근데 지금은 젊은 부모님들 다 핸드폰에 있을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내려오는 세대는 모르죠.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인 거예요. 친구들하고 찍어서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건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핸드폰에 있는 거 나눠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맨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인생 네컷에 가시면 프레임이 바뀌어요. 뭔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연예인 프레임도 들어오고 콘텐츠 프레임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즌 중에는 뭐 크리스마스 프레임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거죠. 똑같은 게 아니라. 만약에 아마 똑같은 사진만 계속 찍었으면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뭔가 공급되니까. 오늘 찍은 사진과 내일 찍은 사진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친구랑 가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인기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M세대까지는 좀 경험을 했었을 것 같고. 맞아요. 예, Z세대들이 이제 처음인 건데, 사실 사진이란 게 뭐 거의 이력서 그때 찍어가지고. 그쵸, 맞아요. 그 디지털로 이제 넣고 이제 하는 그 정도였는데, 맞아요. 이거를 이제 그 자리에서 찍어가지고 나눠 갖는다. 그리고 프레임도 다르게 막 바뀌고. 맞아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얘기 하나만 보태자면, 네. 예전 디지털 카메라가 다시 잘 팔린대요. 왜요, 왜? 프레임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 뭔가 뿌연 그 느낌. 약간 필터 쓰는 느낌이구나. 필터 쓴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잘 팔리고 네. 두 번째는 네. 아이폰이나 갤럭시 옛날 기종이 또 팔린대요. 어.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해상도가 좋아진 거야.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예, 좀 옛날 기종이 팔린답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인터넷 컷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꾸준히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더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전망하기 좀 어려운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생 네컷은 멈춰 있지 않거든요. 멈춰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어린 친구들도 젊은 세대들도 추억을 공유하고 싶어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게 SNS에 올리잖아요. 그쵸, 근데 그 추억을 즉석에서 친구들하고 공유한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동안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쇼폼이잖아요. 쇼폼. 그렇죠, 맞아요. 쇼폼이죠. 쇼폼은 왜 이렇게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쇼폼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요즘. 그렇죠? 네, 다시 뭐 다시 3분까지 길어지고 있어요. 늘어나긴 맞아요. 했고요. 예. 길어지고 있어서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존 영상보다 짧으니까 쇼폼이라고 좀 보여지면 어쨌든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0분 동안에 하나의 영상을 보던 것과 1분짜리 영상을 10개를 보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가 내가 뭔가 정보를 찾을 때 좀 빨리 뭔가를 얻으면 정말 좋은 건데 10분짜리 영상 다 보면서 찾는 것보다는 그냥 1분짜리 영상으로 찾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요. 그쵸. 이것도 시성비하고 연결되는 개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소비 트렌드로 변화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소통이 간결해지는 거예요. 쇼폼의 핵심은 간결함이거든요. 뭔가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냥 짧게 그냥 치고 빠지고 안녕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보다 결과를 빨리 얻고 싶어 하니까 결과를 좀 빨리 줘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CS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간결해져야겠죠. 굉장히 여러 설명은 있는데 알맹이는 없어요. 예,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항상 결과는 좀 빨리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두갈식이라는 표현 쓰는데 모든 게 다 두갈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쇼폼이 여러 가지로 좀 소통 구조에 변화를 준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 유튜브에서도 이제 쇼폼들은 이제 쇼츠 컨텐츠들은 1분 이내였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이게 3분까지로 늘어난다 그래요. 맞아요. 그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아무튼. 그런 길이의 변화라든지 혹은 이 길이가 늘어난 것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요. 왜냐하면 기존보다 어쨌든 짧은 건 사실이니까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런 경우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3분을 만약에 쇼폼으로 본다라고 하면 1분을 위주로 봤던 사람이 과연 3분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쇼폼이라고 올렸는데 시청 지속 시간은 오히려 짧아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어쨌든 가장 익숙한 건 저희 1분이 60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쇼폼이 3배가 늘어나 버리면 이거를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씀은 이제 저 같은 이제 영상 컨텐츠 제작의 입장에서는 3분까지 늘어났지만 3분을 꽉 채울 필요는 없다. 맞아요. 그게 정확한 정답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3분을 한다고 해서 3분을 다 채울 필요는 없어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인데요. 20장 올릴 수 있다고 20장 다 채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장 시청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가 저는 정답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